자, 반갑습니다.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원 선생님입니다. 조선의 왕의 이름 그 속에 역사가 보인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TCC에서 여러분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맨날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맨날 이런 식의 강의에서만 만나보다가 이런 TCC를 통해서 만나보니까 나도 감회가 아주 새롭소.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자, 요즘은 조선의 왕이 대세입니다. 모든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진짜 이 왕에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드라마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자, 이 역사적 지식을 아주 조금만 가지고 있다면 더 재미있고 아주 인터레스팅하게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보지 못하는 점들이 정말 아쉬웠다는 이런 마음 속에서 이런 TCC를 계획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최근에 방영을 했던 드라마와 영화는 왕과 관련된 주제와 어떤 드라마와 영화가 있는가를 한번 소개해 보겠소. 자, 보겠습니다. 해를 품은 달. 여러분 아주 절찬리에 방영됐죠. 시청률이 거의 40%까지 육박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었고요. 자, 요즘 이 인물 아주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많고, 아줌마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저와 공통점이 있어요. 저도 아줌마들이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응? 우리 실장님은 안티를 양성하려고 작정을 했느냐는데, 역사를 가리키려는 사람으로서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뿌리 깊은 나무. 아주 제가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자, 나는 이 나라의 왕, 세종, 바로 이도라는 이름이죠. 원래 그전까지 우리가 세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세종은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도라는 이름이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방영이 됐고요. 제가 요즘에 아주 빠져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빠져있는 드라마는 바로 옥탑방 왕세자인데,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도 이 옥탑방 왕세자에서 나와 있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뒤에가 설명할 텐데, 하여튼 요즘에 모든 드라마는 이렇게 왕과 관련된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다. 자, 얼마 전에 반영을 했었죠. 박희순 씨가 이제 주연했던 이 갑이라는 영화인데, 고종에 관련된 그 당시 어떤 역사, 마음의 어떤 그 당시 그 아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갑이는 이제 한자어로 커피라는 말에서 이제 고종이 커피를 좋아했다라는 그런 그 모티브를 잡아가지고 이제 영화화했다는 그 영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 중에 있던 영화도 있습니다. 자, 이번 이병헌 씨가 이제 주연으로 지금 발탁되어 있는 바로 광해군. 정말 이병헌 씨의 그 눈빛들 대단하죠? 너무 멋있어요. 이 눈을 좀 빼다가 저하고 눈을 좀 바꿨으면 좋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포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드라마에도 이제 왕과 관련된 드라마가 많았어요. 용의 눈물. 왕과 나. 왕의 여자. 대왕 세종. 이거 동의 아주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산이라는 이제 드라마까지 쭉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갖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지식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자의 자기.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 들어봤죠. 너에게 기사자기를 내리겠노라. 바로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급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계급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선사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 텐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대군이 나오고 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군 마마.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럼 대군하고 군하고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지 않았나요? 나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번 걸 통해서 여러분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또 세자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원자아기씨,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원자아기씨, 다칠까 두렵사옵니다. 원자아기씨.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대군하고 군이 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대군은 이제 그 정실 왕비의 아들들을 대군이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세컨드 빈이죠, 빈의 그 아들들을 갖다 군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지만, but on the other hand,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통 적자나 서자가 전부 다 군인데, 이 군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책봉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군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 중에서 좀 총명하고 좀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을 좀 대군이라고 좀 책봉을 받는 것이다. 근데 보통 군이 되고 대군이 되면 누구랑 좀 더 가까워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자 쪽으로 조금 가까워 간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세종을 충명대군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군 중에서도 좀 더 높은, 좀 더 총명했기 때문에 대군이라는 어떤 칭호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옵니다. 유념하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던가? 그렇다.
그럴 것이다. 이제는 원자와 세자에서, 원자는 뭡니까? 자, 왕의 장자야. 왕의 첫째를 말하는데, 세자가 책봉되기 전까지는 뭡니까?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태어나자마자 너가 이 나라의 바로 첫 번째 아들인 게야! 라고 아예 딱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별다른 이상만 없으면 이제 세자가 돼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당위성을 인정받은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세자라고 하는 분들은 뭡니까? 왕이 이을 왕자, 왕세자 또는 뭐 동공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동공전에 낫이 없어서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가겠노라, 네 동공전으로 나가겠노라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게 바로 세자가 거처하고 있는 그 거처로 가겠다 뭐 이런 거죠. 해를 품은 달에서 주인공이 이헌이죠. 이헌이 뭐라고 합니까? 아역 시절에 나는 조선의 왕세자 이헌이다. 어때 비슷했나요? 몇 개 없으니까.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서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있었던 이제 왕들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이름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자 뭐 3대 태종은 뭐 경안대군이다. 4대 세종은 충녕대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세종, 단종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왕자 시절 때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충녕대군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충녕대군이 이제 세종이 되는 것이고요. 됐죠? 수양대군 이렇게 해서 군에 관련된 이름을 쭉 보니까 보통 대군이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주고 세자가 되고 이제 주로 왕이 되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 좀 인종하고 이런 친구들은 친구 아니죠. 이런 분들은 지금 뭐가 거치지 않았어? 대군을 거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대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뭡니까? 세자가 돼서 왕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꼭 보통 대군을 거치고 세자를 거쳐서 이렇게 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대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대군이 이름이 없는 경우가 되는 경우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 뭐 철종이라든지 헌종 이런 쪽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철종과 고종 쪽은 자기가 왕이 되려는 어떤 그 생각도 못했던 거죠. 왜냐면 철종 같은 경우는 산속에서 나무하다 왕 됐어요. 왜냐면은 왕족이 끊겼단 말이야. 왕족이 끊기니까 어쨌든 왕족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옛날에 왕족의 뿌리를 찾다 보니까 바로 이 친구가 바로 나무하던 이 친구가 왕의 계보다 해서 왕이 되는 경우니까 이 철종 같은 경우는 군도 없고요. 대군도 없고요. 세자 이름도 없고 세자 이름은 세자라도 책봉도 받지 않고 바로 나무하다가 왕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 해서 보통 경우는 전부 다 대군의 이름이 있는데 대군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별도의 예외적 지식으로 암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에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대표적인 왕, 우리 3명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우리 인종이 누구예요? 이게 왜 인종입니까? 어진 임금이 돼서 인종이에요. 인종은 정말 효성스러웠죠. 자신의 그 계모였던 이제 문정왕후가 상당히 자신을 갖다 이제 죽이려는 몇 번이나 차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께 효도를 하는 아주 어진 임금. 이제 어질고 좀 효성스러운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도 어머니께 효도하시고, 잘하셔야 돼요. 어머니께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밥을 갖고 와서, 한 숟갈이라도 먹고 가야지. 뭐 이랬을 때 그걸 먹고 해야지. 내가 알아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머니를 화를 갖다 돋는다. 이러면은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 웃고 있는 걸 보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머니께 맨날 아침에 화를 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지 마시고. 자, 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출생을 했어요. 일단 인종은 첫째 아들이니까 결국 나자마자 원자 아기씨가 되는 거죠. 자, 원자 아기씨가 됐지만, 자, 바로 나서 이 대군과 바로 군과 대군이라는 호칭을 얻지 않고 바로 세자로 책봉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한번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 인종의 아버지가 중종이잖아요. 이 중종이 결국 자기의 형이었던 연산군의 횡포 속에서 결국 자기가 반정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빨리 왕권을 안정시켜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대군을 해놓게 되면은 결국 세자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주위에서 결국 대군을 내리고 다시 다른 사람을 세조를 하려는 그런 암투가 벌어질까봐 아마 바로 세조를 책봉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왕 세종.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종대왕은 어디 가시면 잘 볼 수 있어요? 어떤 친구 63빌딩 가면 볼 수 있다면 죽는다 진짜. 저기 경복궁 앞에 가시면은 세종대왕에게 앉아 계세요. 알겠죠? 서 있는 분이 세종대왕이 아니란 걸 알죠? 서 있는 분은 이순신입니다. 나만 웃겼습니까? 되게 웃겼던 것 같은데. 자, 태종의 셋째 아들인데, 세종은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니니까 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원자는 바로 첫째 아들만 원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엔 충녕군이었다가 이제 충녕대군이 됐다가 바로 세자의 드디어 책봉이 되고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세종이고요. 자, 10번째 왕 연산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산군은 여러분 많이 관심이 많으시죠? 연산군의 우리 애마는 누구죠? 장록수. 근데 여러분 장록수에 대해서 내가 뒤에 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시리즈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장록수는 이렇게 이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뒤에 가서 또 연산군과 광해군에서 한번 얘기할 텐데요. 그때 가서 또 재미나게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연산군 일단은 적자죠. 그래서 출생할 때 원작이셨다가 연산군이 되고 연산대군이 되지 않고 바로 세자로 책봉이 돼요. 그래서 즉위를 했다가 워낙 횡포를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어떤 그 실정을 갖다가 거듭했기 때문에 결국 폐위당했을 때 연산군에서 바로 결국 세자가 되고 왕이 됐기 때문에 폐위가 됐을 때는 다시 자기가 그 세자가 되기 직전이었던 연산군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대충 보이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뭘 배웠어요? 지금 군하고 대군이다. 아십니까? 원자와 세자의 어떤 차이가 뭐냐?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동궁 이런 말까지도 우리가 배워서 이 역사적 드라마를 볼 때 동궁전에 가는구나. 어디 가는 거구나? 왕이 거처하는 곳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역사적 드라마 속에서 쉽게 아마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옵니다. 유념하겠느냐? 오케이.